자, 2교시 강좌 바로 연결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1교시에서 바디 트리밍과 텍스트, 곡면 옵셋을 이용한 과제를 그대로 지금 연결해 놓은 화면인데요.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앞차시에서 작업한 원통에서 반을 자르고 그다음 글자를 쓰는 부분 여기까지를 남겨놓고 옵셋과 돌출 부분을 그대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 글자만 써놓은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 시간에 새로 나갈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능은 두 가지인데 응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 기능들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우리 그 더보기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데서 봐도 그렇고 따로 곡선에 있는 뭐 더보기나 곡면에 있는 더보기에 봐도 여러분들 그 학생용 메뉴는 이제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서 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 검색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우선 자, 패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패드라는 기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면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처럼 저런 형태로 지금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이 뜬다는 얘기는 아이콘의 구성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로 이 풀다운 메뉴인데 메뉴에서 내가 삽입을 눌러서 특징 영상 설계 메뉴로 들어가야 여기 있는 애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위쪽에 홈에 있는 메뉴들은 대부분 돌출이나 회전 정도? 사실 아까 우리가 원통이나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해서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러한 기능들 중에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기능들을 다 쓰진 않을 거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설명드릴 기능들 중에 우선 뭐 안 중요한 기능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패드와 포켓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차시에서 힘들게 뭐 옵셋도 해보고 뭐 트리밍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배우실 포켓과 패드 기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주 사용할 거니까 자, 아이콘을 한번 추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 홈 탭의 표시를 눌러주면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어딘가에. 들어갔긴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 있네. 돌출 밑에. 저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하고 이왕 하는 거, 아까 패드 말고 포켓이라는 걸 할 거라 그랬죠? 포켓. 선택하셔서 탭의 표시 누르면 이 돌출 밑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작업을 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콘을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객체를 가지고 또는 이게 3D 텍스트가 아니라 제가 XY 평면을 누르고 들어가서 그 옆에다가 동그란 원을 아까는 사각형으로 했지만 1교시에서는 원을 하나만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그럼 여기는 3D CAD라는 글자도 있고 원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원으로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는 돌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지금 아이콘을 추가했을 때 제 지금 NX10 버전을 보면 얘네들이 왜 하필 돌출 아래쪽의 메뉴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왜냐면 포켓이나 패드는 돌출 기능에 해당하는 일종의 이 돌출에 해당하는 기능에 해당을 한다는 얘기죠. 말이 조금 이상한데 자, 그러면 먼저 저는 패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패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메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할래? 아니면 일반으로 할래?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뭐 솔리드니 데이터면이니 해서 얘를 패드라는 것은 돌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포켓을 쓰실 때, 패드를 쓰실 때
난 이 형태를 쓰게 되면 무조건 사각형의 형상으로 돌출을 하겠다는 그런 옵션인데, 솔직히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별 다른 메리트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스케치에서 사각형을 그리고 돌출을 해서 뭐 자르거나 깎거나 다듬거나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패드 기능에서 제가 이 얘를 설명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요 일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각형 말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형상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일반형에 해당을 하고요. 자, 그럼 일반을 누르고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보시다시피 제가 항상 이 기능을 우리가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랬고, 강의실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요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중간을 놓치거나 잘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또 있고, 요 기능이 좀 헷갈려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설명을 잘 따라오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1단계 배치면이고, 두 번째가 배치 외곽선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모양을 보게 되면 밥그릇이 엎어져 있는 형태의 모양인데, 첫 번째는 배치면이라고 했죠. 일단은 내가 뭔지 잘 모르지만, 얘는 면을 찍으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두 번째 이 아이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빨간 색깔 선이 보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객체, 스케치 같은 이런 선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두 단계만 먼저 가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배치면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1교시 과제로만 하면 이 원을 바깥쪽으로 좀 돌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면 위로 돌출할래?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치면은 이 위에 있는 원통 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면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냥 찍으시면 얘가 자동으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건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제 마우스를 지금 화면상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우스의 가운데 있는 휠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냥 마우스로 다음 단계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테이퍼 각도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 각도는 무조건 0도로 빼주세요. 예, 우리 도면에는 각도가 안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나와 있는 경우라면 넣어줄 수는 있겠죠. 0도를 일단 빼고요. 자, 이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면법선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 기억만 하고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두 번째 단계에서 선을 찍는다 그랬는데, 0도로 바꿔놓고 면법선인 상태에서 선은 어떤 거냐면 들어서, 자, 원이 지금 이 선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외곽선.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있는 위쪽 면. 그럼 얘가 이제 위로 튀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옵셋 면을 했을 때, 곡면을 옵셋을 했을 때 5mm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옵셋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치해서 얼만큼 올 거냐? 아까 여기가 배치였죠? 그 배치면이 여기거든요. 이 면에서 위로 5mm 올라가겠다. 이거 똑같이 작업할 거거든요. 그러면 5mm를 나는 옵셋을 하겠다. 자, 숫자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딱히 뭐 아까 두 번째 배치 외곽선에서 봤던 옵션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계까지 왔고요. 자, 이거를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누르고, 저는 확인 눌렀는데 실행이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은 확인을 한 번 더 누르셔야 됩니다. 보통 실행할 때 확인하면, 자, 이렇게 돌출이 돼서, 자, 얘는 취소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형태의 기능을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제가 오른쪽 우측에서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아까처럼 바디 트리밍을 한 것도 아니고, 곡면을 옵셋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혼자서 돌출면이 자동으로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자, 측면에서 정확하게 F8번 키를 누르고 딱 일자로 봤더니, 얘가 지금 모양이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어떻게 올라오고 있냐면, 지금 옆에 있는 면을 보세요. 얘는 무조건 5mm라고 보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올라오는 형태의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예, 이게 아까 여러분들 옵션에서 면법선이라는 그 옵션 기억나시죠?
이 면법선이라는 것이, 면법선, 글씨도 제가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자, 면법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원통이잖아요. 원통도 일종의 곡면인데, 이 원에서 내가 이놈을 돌출을 할 때, 무조건 이 원통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얘네들이 올라와라. 예, 이것이 바로 면법선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나는 일자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제가 1교시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모양은 이 모양이었어요. 예, 이것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예, 잘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어서 정확하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은 형상이 다른 겁니다. 예, 면법선이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 화면을, 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캡처가 검색이 잘 안 되네요, 제 거에서. 예, 캡처 도구. 자, 나와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윈도우에도 다 있는 거니까, 새로 만들기로 이놈을 딱 찍었어요. 예, 한번 찍어놔 볼게요. 보통 여러분들 과제 낼 때 이렇게 찍어서 저장해서 내시죠? 자, 잠깐 화면 내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일반 패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지우고 새로 다시 만드셔도 되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얘도 수정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 2단계나 아까 4단계쯤 2단계를 다시 들어갔더니 메뉴가 안 보여요. 4단계를 보면 나오죠. 이때 여기에서 면법선이라는 바로 얘를 말했던 건데 이 면법선 대신에 자, 얘가 지금 화면을 틀어놓고 볼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저는 얘를 일자로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돌출이 되는 방향이 지금 어느 쪽이냐면 Z에 해당하는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Z 방향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Z축 선택하시면 제가 지금 바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Z축 요거 하나만 바꾼 거예요. 자, 확인하고 네, 화면이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면법선이 안 됐네. 자, ZC축 하고 다시 확인. 자, 다시 한번 눌렀더니 바뀐 거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놨더니 일자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캡처된 화면과 비교해 보면 자, 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면법선일 때 그쵸? 네, 또 글자를 자꾸 마음이 급해서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자, 면법선일 때 이쪽에 있는 애는 어떨 때예요? 네, 이쪽에 있는 애는 벡터 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가 Z방향일 때 네, Z방향일 때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옵션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반 패드를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1단계부터 다음 단계를 오면서 보면 계속 옵션이 있었던 애들이 누구냐면 요 밑에 있는 애들. 예, 아까는 설명을 안 했죠. 자, 잘 보시면 배치 반경, 위쪽 반경, 코너 반경인데요. 코너 반경을 지금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얘가 동그란 모양이다 보니까 모서리가 없어서. 예, 사각형이면 얘를 아마 쓸 수 있었을 건데 자, 우선 두 개만 설명을 드리면 배치는 어디냐면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할 때 이게 배치면이었죠. 배치면이 어디냐면 이 바닥면을 뜻합니다. 노란색 면. 예, 그래서 바닥 쪽에 해당하는 라운드각, 위쪽은 말 그대로 위에 해당하는 라운드각. 모서리 블렌드 기능이 여기에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바닥에 들어갈 배치 반경을 한 몇 미리를 해볼까요? 두께가 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여기는 한 1mm 정도만 좀 작게 넣어보고 위쪽에다가는 얘보단 좀 크게 2mm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다시 한번 더 확인.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블렌드 기능까지 한꺼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육안으로 딱 봐도 여기는 1mm, 여기는 2mm라는 것이 딱 티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왕 해보는 거 아까 밑에 있는 옵션 한 가지를 덜 써봤으니까 그거를 이제 스케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나는 바닥에 들어가서 난 여기다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다.
자, 했죠? 네, 사이즈 없이 다시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자, 패드를 써봅니다. 패드 쓰고 일반 자, 눌렀죠? 제일 먼저 원 찍고 네, 면 찍고 두 번째 단계 각도는 없고 바닥에 사각형을 찍을 겁니다. 자, 사각형 찍어주고 이때 뭐 단일 곡선으로 지금 돼 있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연결된 곡선이 선택하긴 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선택해 줬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옵셋 얼마만큼 그러면 나는 이번에도 5mm만 하겠어. 자, 네 번째 얘가 또 면법선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Z가 아니라 Z 방향축으로 나와라.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배치 반경과 위쪽 반경을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똑같이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배치 반경 쪽이니까 바닥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1mm, 위쪽은 2mm를 넣습니다. 똑같이 했죠. 코너는 아직 안 넣었어요. 확인, 확인. 배치 블렌드를 적용할 수가 없대네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옵셋을 Z 방향으로 1mm 주고 참 코너를 아무래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코너를 일단 얼마로 넣어볼 거냐면 한 3mm 정도. 예, 3mm 정도 크게 넣었어요. 확인. 자, 이랬더니 나오죠. 예, 이따 따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자, 뭘 말하는 거냐면은 제가 지금 그려서 보여드리는 여기가 코너 반경이에요. 요게 지금 3mm 알값이 네 군데가 전부 다. 근데 아까는 여기선 왜 못 보여드렸냐면 얘는 모서리가 없죠. 동그란 형태다 보니까 코너를 넣을 만한 도형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걸 빼고 나머지는 바닥의 반지름과 위쪽의 반지름이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한 값으로.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글자에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드 하시고 일반 자, 다시 한번 면 선택 두 번째 단계 ZC축 돼 있네요. 좀 전에 썼던 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객체는 나는 3D CAD를 선택할 건데 이게 단일 곡선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연결된 걸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3D 두 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CAD는 이따가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자, 이번에도 옵셋은 5mm만 할게요. 네 번째. 자, 별로 설정할 거 없고. 자, 이때 배치 반경을 할까 말까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 글자 자체가 아까 도형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코너 반경은, R값은 0.5mm 아주 작게. 네, 넣어보고 혹시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확인. 네, 역시 에러가 나네요. 값을 위쪽 반경을 좀 줄이겠습니다. 1mm. 예, 이런 R값이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면 잘 안 들어가질 수 있어요. 0.1 아주 작게 했어요. 여기는 0.5 둘 다 0.5 확인. 예, 제가 그린 이 글씨가 이 도형보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0을 다 빼고 확인. 자, 배치 외곽 곡선이 닫힌 프로파일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닫힌 도형이 맞는데요. 자, 취소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패드 네, 일반 자 먼저 배치면 쓰고 그쵸? 두 번째 Z방향으로 선 잡고 네, 일단 도형을 하나씩 잡아볼게요. 이게 여러 개라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잡고 왜냐면 얘도 글자를 쓸 땐 한꺼번에 썼지만 요 3이 도형이 한 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셋을 5mm 네 번째 Z 해서 다른 값 안 넣고 우선 확인만 해볼게요. 예, 부드러운 프로파일이 왜냐면 아까 얘네들은 전부 다 라운드가 있었잖아요. 동그랗거나 뭐 사각형이어도 모서리를 나중에 적용을 했는데 요게 지금 글자가 너무 좀 작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좀 한 번에 좀 잘 보여줘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 이게
사이즈를 정확하게 넣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넣을 때도 좀 편하게 하라고 좀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수정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얘도 수정이 되거든요. 네, 수정할 때 구슬을 당겨서 화살표는 이동시켜서,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구슬도 좀 더 당겨서, 자 이렇게, 네, 자 이런 형태로 좀 더 좀 많이 키웠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테드, 자 일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일면 두 번째, 자 여기에서 3D, 네, 그쵸?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옵셋을 5mm가 아무래도 너무 두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욕심을 안 부리고 2만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네 번째 Z방향, 자 적용. 역시 이 부드러운 프로파일이어야 된다는 게, 이런 모서리들이 좀 라운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념인데, 얘를 측정을 해볼 수도 없고요. 지금 일단 1mm. 자, 한번 이거는 좀 자꾸 시간을 잡아먹는데, 해석 메뉴에 가면 거리가 있어요. 이걸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점이 안 잡히네요. 이걸로. 자, 야, 이거 한 2mm밖에 안 돼요. 반지름 2를 넣었으니 당연히 어렵겠죠. 네, 제가 너무 사이즈를, 글자니까 이게 뭐 사이즈를 우리가 재보면서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자 다시 면 한번 잡고 마지막으로 수행을 해보고, 안 되면 아예 큼직하게 보여드리는 걸로. 자, 이렇게 해보고 클릭. 자, 이때 코너 반경은 0.1로 해볼게요. 0.1. 세 번째 옵셋은 1만.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네 번째는 그냥 넘어가고 확인, 확인. 역시 계산이 좀 되다가 마는 느낌이네요. 좀 크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요 3자라는 이 도형이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글자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D만 한번 해볼게요. D. 아니면 C로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죠. 클릭, C. 하고, 옵셋 1mm. 이 상태로 확인. 이 글자가 지금 다 문제네요. 좀 더 큰 데다 했으면 좋았을걸. 지금 도형으로는 다 보여드렸는데, 글자로 제가 지금 다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좀 해보고 싶은 게, 이 글자가요, 요런 모서리들이 있는 형상이어서 얘가 지금 거의 안 돼요. 뭐든 쓰다 보니까 다 모서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A도 모서리가 다 있고. 그러려면 우리가 모서리가 없는 글자를 찾으려고 하면 아까 얘네들처럼 동그란 애들. 자, 더블 클릭해서 3D CAD 말고요. 제가 여기다가 O라는 글씨를 하나 이제 적는 거죠. 요거는 될지 한번 볼게요. CAD 선택. 자, 여기다가 돌출하겠다. 그쵸? 원, 두 개 선택하고, 코너 반경 일단 뺏겨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셋은 2mm만. 확인, 확인. 자, 얘도 너무 작은가 봐요.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글자로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글자가 잘 안 나오네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은 녹화를 안 했는데 아까 원통보다 제가 지금 한 3배 정도를 키웠습니다. 원통이 지름이 훨씬 커졌고요. 글자도 훨씬 크게 작업을 했는데, 글자를 제가 일부러 아까랑은 좀 바꿨는데 서체를 바꿨어요. 폰트를. 어떤 걸로 바꿨냐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은 좀 둥글둥글한 서체. 이런 거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서체들이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돼요. 되게 웃긴 모양이죠. 예, 이런 것도 별로 거의 날카로운 데가 너무 많아서 예, 사용하시면 안 되는 모양들. 예, 근데 이런 데도 좀 몇 군데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요런 서체는 나쁘지 않은데 예, 근데 이제 여기서도 다 완벽하진 않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 어디까지나 글자인데 우리는 얘네들을 도형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R값치고는 조금 R이 좀 너무 작아요. 서체 자체가. 근데 좀 요 A자 모양 요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자 패드를 할 때 자 일반 하고 자 위에 배치면 찍고 두 번째 제가 A를 한번 찍어볼게요. A 여기만 요 안에는 왠지 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셋 2mm만 줄게요. 하고 확인하면 예, 제가 드디어 글자가 올라왔어요. 예, 이런 식이죠. 그리고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이번엔 D를 해보고 싶은데 예상에 아마 얘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개를 같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도형은 한 번에 하나씩. 네, 옵셋 2mm 하고 확인하면 오 얘도 올라오네요. 그쵸?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안에가 지금 D 모양이나 A도 안에 내부가 이렇게 파지는 모양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같이 한번 써보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방금 전에 패드를 썼어요. 근데 아까 불러온 것 중에 포켓이라는 게 있죠. 자 포켓은 파내는 겁니다. 얘는 원통형도 있긴 한데 역시 일반을 쓸 거고요. 보시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배치면 어느 면으로 팔 거냐라는 거예요. 아까는 돌출이 되는 기능이라면 이번엔 파는 거. 자, 이번에는 우리는 요 안에 내부를 팔 겁니다. 자, 여기가 배치면 두 번째. 자, 각도 15도가 나왔죠. 처음 쓰니까 0도로 바꾸고 법선 대신에 Z축. 이때 객체는 가운데 있는 얘 하나만. 자, 이때 옵셋은 얼마만큼 팔 거니? 얘가 돌출이 지금 2mm인데 저는 1mm만 팔 수도 있고 뭐 그거보다 더 밑으로 팔 수도 있어요. 자, 파는 것도 똑같이 2mm. 예, 파보시면 자, 확인해 볼게요. 4단 계산할 게 없으니까 확인, 확인. 자, 이렇게 파줍니다.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아까 작업할 때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려고 해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포켓이나 패드 기능은 한 번에 하나의 객체씩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A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일반 해주시고 자 이면에서 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치의 각선 이 안에 삼각형 하나만 자 하고 옵셋 2mm 2mm만큼 파겠다는 거죠. 확인. 예, 얘는 역시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도형은 우리가 그린 게 아니라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서 글자에다가 또 응용을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도 포켓 패드 방법은 똑같죠. 예, 내부를 파낼 수 있습니다. 예, 포켓과 패드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예, 이런 식으로 글자도 그러니까 앞에서 1강에서 설명했던 면을 옵셋하거나 어떤 뭐 결합이나 빼기 기능을 쓰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뭐 바디 트림을 쓰지도 않았고 면을 옵셋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작업을 해줄 때 약간의 요런 데다가 알값, 배치 반경 살짝 제가 한 0.5씩을 넣어보면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확인해보면 예, 역시 에러가 나네요. 예,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도형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도면을 할 거예요. 16번 도면.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설명을 드린 건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교시에 설명했던 기능들로도 할 수 있고, 2교시에 설명한 기능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아, 내가 얘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자, 수업을 이번 시간 종료를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블록. 자, 여기선 블록을 갖고 와서 쓸 거고, 여기가 원점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 사각형이 올라오는데, 요 네모난 도형이 올라오는데, 이놈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서 올라오고 있어요. 각도가 써져 있습니다. 102도인가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옆에서 봐도 각도가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어서 돌출을 하되 기울기를 준 테이퍼 값이 있는 거고요. 자, 그 위에 또 돌출이 된 요 앞부분이 또 있는데, 지금 정면 단면도에서 보니까 옵셋이 3mm만큼 똑같은 곡률로 올라와 있죠. 이런 거 하실 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썼을 때 어떤 면을 옵셋하거나 아니면 그 패드 기능에서의 옵셋 기능을 3mm를 넣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앞에 1, 2교시에서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늘어놨고, 우리 2교시에서 좀 제가 뭐 계속 안 돼가지고, 이게 도형을 그린 게 아니라 글씨다 보니까 조금 애를 먹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서체를 좀 잘 골라 쓰시면 아마 좀 실수가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2교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3교시에서 본격적으로 16번 과제 진행을 하겠습니다.